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이네요. 29일 날 설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 명절 인사들이 지금 많이 나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미 국민께 드리는 설 명절 인사를 이미 공개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하나 SNS 연락이 왔어요. 윤 대통령한테 보내는 설날 인사인데 꼭 좀 방송해달라.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이제 요즘 SNS에 많이 지금 돌라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 지금 그야말로 이제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윤 대통령의 희생과 그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가치를 계속 신장시키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고 우리도 윤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함성을 크게 질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좌파 개딸 요 함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글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잘 썼어요. 참 누가 쓰는지 이 SNS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글 잘 써요. 정말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인사말, 명절 잘 보내시라는 요게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제가 국정원 얘기는 별로 보도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국정원 보도는요, 보도가 나오면 되게 안 좋은 것만 보도 나와요. 좋은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왜? 보안이니까. 좋은 거는 또 안 나오고 나쁜 것만 나오는데 제가 국정원 30년 근무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국정원, 그야말로 정보에서 나오는 정보사항을 빼놓고는 거의 안 하는데 이거 오늘 보니까 이 모든 언론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홍장원 전 1차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 간의 진실 게임이 되겠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끌어내라. 체포하라. 이제 요거거든요.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건데 요 체포하라는 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탄핵 심판의 요소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다르다.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과의 말이 다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조태용 원장은 제가 대학 친구가 아주 잘 알아요. 성격을. 홍장원은 학장 후배지만은 제가 직접은 몰라요. 저도 대충은 알죠. 둘 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홍장원이가 좀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요 발언을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성격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 있는 국정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 국정원장 조태용 원장의 말이 맞다. 조태용 원장은요 사람이 굉장히 성실합니다. 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무지하게 성실한 사람이고 또 실력도 상당한 아주 전형적인 외교관, 아주 양반 외교관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정원장을 갈 때 이제 국정원의 성격하고 외교부의 성격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전임 김기현 원장도 외교관으로서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국정원장으로서는 망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런 대로 잘 견뎌 나오다가 막판에 이 홍장원하고 이게 뭐가 잘 궁합이 안 맞아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진실게임. 자, 그래서 보도를 보면 저는 결론은 조태용 원장의 말이 맞을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홍장원이가 하는 말이 계속 달라져요. 말을 달리한다. 말이 똑같은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하나는 틀림없이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의 이런 발언 이미 언론에 났지만은 홍장원 때문에 우리 국정원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자숙하고 더 이상 딱 필요할 때 국정조사 특위라든가 이럴 때 필요할 때 이 얘기는 홍장원이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선이 지금 헌재는요 우리가 싹 다 갈아버려야 돼요. 우리 우파 빼놓고는 싹 다 갈아버리지 않고서는 헌재가 아니라 헌법 파괴소예요.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헌법 파괴소. 종북 좌파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득실득실. 그중에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요런 것들 아니겠어요? 정계선이 요런 것들, 정정미. 자, 그런데 그중에 제일 악질이 지금 현재 문영배하고 그다음에 이미선, 요 정계선이 말할 것도 없고 요것들이 아주 3대 이 악질 우리법연구의 좌파가 지금 헌재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지금 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는 그래도 좀 덜 나오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비리 의혹들. 비리가 꼭 무슨 형사법적으로의 비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비리. 그야말로 부정의 문제.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발소 딸이래요. 이발소 딸. 이발사 딸.
그래서 난리가 났답니다. 이제 사법고시 둘이나 됐대요, 딸이. 그래, 이 이발사 아저씨가 딸 둘을 사법시 합격시킨 거예요. 아니, 뭐, 잔치 얼마나죠. 근데 요것들이 나라를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 좋은 재주를. 이거를 종북성으로 갖다 써먹으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남편도 종북 좌파. 예. 그러니까 뭐, 불구죽죽한 집안으로만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법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잔치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비리 덩어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판한 이유는 재판을 기피하라. 스스로 기피하고 나와라. 예, 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예,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또 이미선을 직격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요 내용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는데, 예, 잠깐만요. 소리가 잘 들려요. 제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가끔 댓글 나오면 제가 깜짝깜짝 놀려요. 권유진님, 예, 그 스마트폰 그 볼륨을 열어보시죠. 소리 잘 들려요. 제 거 한번 들려볼까요? 심판은 자유롭다. 네,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 들리죠? 예. 이번 시간에는 잘 들린다, 아주. 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안 들린다고 댓글 올리기 전에 한번 대단히 미안하지만 본인들 핸드폰을 꼭 한번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뭐 바로 앞방송에도 잘 들리는데 안 들릴 때가 있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자기기의 이제 좀 문제점인데, 예, 잘 들립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요, 참 윤 대통령님 지금 그 얼마나 지금 얼빠지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배신자들의 천국이 돼가지고 어쩌다가 참 배신자 이런 천국. 예, 그래서 요 그 편지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 가치, 이거 길이 빛날 것이다. 그런 자유의 가치를 지키다가 이렇게 옥고를 치고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가열차게 싸우겠다. 그런 취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뭐 덤성덤성 빼면 뭐 이건 감동을 느끼는 이제 편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같이 싸우는데 대여를 갖다가 일렬 대어로 만들어 놨는데 제목이 설날에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가슴 속에서도 대통령님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은 결코 닿지 못할 벽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대통령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명절에 추운 감옥에 홀로 계시는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깊은 슬픔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신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굳건함이었고 그 가치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끝없는 헌신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음모와 불법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셨던 대통령의 눈빛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춥고 고된 감옥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아픔을 느끼고 있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그 외로움과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강인한 인내와 품격은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고 그 울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의가 의를 억누려 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설날에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대통령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걱정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을 것입니다. 비록 대통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쇠창살 속에 계시지만 국민들은 그곳을 넘어 대통령님과 함께 울고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실과 정의는 더욱 빛난다는 것을.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 용기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억압한 그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힘내십시오.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대통령께서 다시 국민과 함께 웃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외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진실이었고 우리는 그 진실을 믿었다고. 대통령의 인내와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거룩한 빛이 될 것을 믿으며 온 국민이 대통령님 곁에서 함께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대통령님의 신념과 용기를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끝까지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느 분이 썼는지요? 정말 우리의 이 생각, 이 생각을 아주 잘 담아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이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훌륭한 글이다 해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미선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얘기가 지저분한데요. 이 자료 화면 갖고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우선요. 이미선의 가족관계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이미선, 이 아버님이 이미선이가 나쁘다고 해서 아버님까지 제가 비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강원도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딸이 잇따라서 사시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 11월 18일자 신문인데, 강원일보에 그래갖고 그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강원도 화천업 상 1, 2에서 30여 년간 현대이발소를 운영하는 이병우 씨의 막내딸 이상희가 38회 사법시험 2차 관문을 통과해서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이미선은요, 94년도 36회 사법시험이니까 연수원 26기, 그리고 여동생 이상희는 그 2년 후 또 합격.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상희 변호사가 말이죠, 요 윤미향, 이 좌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좌파끼리 이렇게 논다니까요. 윤미향이가 이게 뛰어먹 돈을 그 정의연 거기에서 돈 떼먹었잖아요. 그래갖고 유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의연, 거기에서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연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아니, 돈 떼먹는다고 다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 이상희라고 하는 이미선의 동생이 이거 이사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이거 돈 떼먹는 거 일찍이 다 예방도 하고 일찍이 처벌받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만약에 이상희 변호사가 이런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요것도 우리가 이제 캐야 된다. 사법적으로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이미선이의 또 남편 오충진 변호사, 저도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요게 지금 오충진이가 요 변호사가 지금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데, 로펌 이름이 YK 로펌이라는 겁니다. YK 로펌인데, 저도 여러분께 이미 이제 이것도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YK 로펌 멀쩡한 로펌에 가서 있어요. 예, 멀쩡하죠. 뭐 대형 로펌. 본래 이게 출발할 때는 두어 명, 강경훈 대표 변호사인데요. 두어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3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으로 이제 그게 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YK 로펌은요, 여러분들 강남역 사거리 딱 가시면, 예, 바로 거기에 뭐 대형 빌딩 하나가 있어요. 아주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이 YK 로펌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주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대형 로펌인데, 거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 이미선이 남편, 예,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렸죠. 예, 옥충진이, 요게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여기 권순일하고 같은 지금 로펌에서 다니고 있고, 또 이게 왜냐면 오충진이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든요. 좌파들은 좌파끼리 논다니까요. 요게 김어준 방송도 나왔어요. 남편, 이 YK 법무부에 써있죠. 여기 YK.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좌파의 나팔수, 제일 큰 나팔수잖아요. 거기 안 나갔을 리가 없지. 또 나갔어요. 완전히 골수 빨갱이, 좌파라고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석사예요. 이게 헌법, 이미선이 석사학위 논문이 말이죠. 지금 Stop the Steal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완전히 다른 사람 논문을 갖다가 뺏겼어. 완전히. 예? 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검증, 경종, 부정선거가 계엄 이유가 되나요? 지금 이미선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4명이 선거법 위원장을 했어요. 선관위 위원장. 그래갖고 이것들은 선관위 위원장을 해가지고 절대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는 말을 믿냐고, 무조건하고 이건 부인하죠. 그래서 이게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선이가 했잖아요. 이게 부정선거 계엄이가 되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딱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아주 복붙이기를 해서 좀 그 논문을 쓴 요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질미달, 자격미달, 그 다음에 도덕적 양심이 전혀 없는 인간들, 예, 요런 인간들이라 이거요. 이미선이, 그 다음에 지금 문영배, 이게 싹 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예.
이런 문제성 있는 이 사람의 언니이며 부인이 바로 이미선이다. 이미선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을 담당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더군다나 말이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남편 둘이서 완전히 재테크의 이 주식 작전 세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OCI 그룹의 개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다량으로 보관하는 점이 이제 청문회 석사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때 문제가 되니까 이 오충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이미선 남편,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면 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1년도 안 돼갖고요, 거꾸로 수억 대의 주식을 다시 또 사드리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이 좌파들은 돈 노예예요. 자, 그래서 이미선이는 이미 이종배 시의원에 대해서 고발되어 있다. 그래서 고발하면 뭐예요? 그 오동훈이가 됐든 또 누구야? 심우정이가 됐든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수사를 안 해?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또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요게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죄송합니다. 예. 요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국정원장하고 국정원 1차장 간에 진실게임이 붙어 있어요. 바로 이번 개헌과 관련해 진실게임이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태영 원장의 발언이 지금 이 언급이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홍장원이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조태영 원장의 발언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성격을 볼 때 조태영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언론에서 쭉 나오는 걸 보면 일관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하나는 이제 그 발언의 내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래의 성품으로 보면 조태영 원장의 발언이 진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대통령이 이 체포, 특정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홍장원이가 얘기한 걸 보면요, 12월 6일 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당일날 밤에 12월 3일이죠. 대통령한테서 한동훈이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한겨레다가는 밝혔어요. 그랬는데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KBS 인터뷰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방첩 사령관한테 내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한테 지시 받았다는 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거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속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제가 소신이잖아요. 소신이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포 지시와 관해서 국정원장의 보고 시점. 그러니까 그 홍장원이는 뭐라고 했냐면 1월 22일 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계엄 당일날 밤에,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 밤에 국정원 정무지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때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게 1월 22일 날 오전에 국정조사특위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특위가 오후에도 열렸는데, 오후에서 말이 달라져. 뭐라고 했느냐?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너무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태영 원장의 얘기는 무슨 소리냐? 체포 관련 내용 하나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인데, 요게 조태영 원장의 발언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왜냐? 자, 이게 너무 민감한 거라서 그 회의가 끝나고 보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발언이 말이죠. 국정조사특위에서 발언한 거예요. 이건 잘못하면 위증으로 걸려들어요. 위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증으로 걸려드는 그 법률적 부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보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부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 했는데, 조태영 원장은 무슨 소리냐?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태영 원장의 평소의 성격을 보면,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이 학교 다녔으니까 잘 알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짓말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미 조태영은요, 이번 계엄사 때 체포 지시를 받았다, 어쩌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여러 차례 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영원히 거짓말한다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도 신뢰성이 없다.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볼 때 조태용 원장이 얘기한 대로 뭐 체포 지시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는데 보고를 묵살했다든가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거를 말이죠. 이 국정조사 특위라든가 이런 데서만 조태용 원장이 밝힌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서신을 통해서까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요 지금 홍 장관이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요거를 밝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서신을 통해서 전 직원한테 지금 그 관련 내용을 밝히는데 여기에 거짓말에 그러면 그 국정원장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간부들이라든가 몇 명한테 나 그거 아니야.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서신으로다가 문서로 남기면서까지 국정원 전 직원한테 공지하라고는요 완전히 미치는 파급 영향. 이게 확 다릅니다. 자, 이거 왜 문서로 남잖아요. 문서로. 전 직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문서로 내보이는 해명문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거 뭐 공수처, 그 다음에 이 국수본 이런 데서 그 검찰 그런 데서 계속 다 조사하잖아요. 이게 망신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안의 엄중성으로 볼 때 그리고 전 직원한테 편지까지 보낸 걸로 본다면 조태용 원장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정책을 싹 담아들여라. 이렇게 좀 보고를 지시를 받았고 요거를 갖다가 본인이 조태용 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보고를 묵살했다. 요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원장은요 홍 차장이 내 인격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내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국정원 직원들하고 소수의 외교부 원로 그리고 조태용 원장의 지인들한테 관련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요. 아까 간단하게 그 메모에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는 조태용 원장의 말이 맞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말이죠. 이런 정치인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의 이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차장이 지금 말로 야당 공세에 맞게 조금씩 달라졌다. 이게 진실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계엄 뒤 3월 6일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원들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는데 그날 한겨레 인터뷰에서는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지시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2월 7일 날은 KBS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대표를 한동훈이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포 명단은 여인영 당시 밤청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원한테 체포라는 이 명단을 받은 거지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뭐 누구누구 체포하라? 이거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조태용 원장한테 자기가 보고했더니 조태용 원장이 보고를 묵살하더라. 이런 주장. 이게 지난 12월 6일 날 지금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도 이제 우리 국정원의 이제 그 부의사관 출신인데요. 자, 홍장원 차장을 만나갖고 뭐라고 김병기가 밝혔냐.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 정보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 홍장원이가 자기밖에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그러니까 이제 12월 이게 6일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2월 7일 날은 KBS에서 홍장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국정원 정부직 회의에서 조태용 원장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KBS 인터뷰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조태용 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지난 1월 22일 날 국정조사 특위 오전 회의에서 뭐라고 이 말을 또 받고 있느냐. 정부직 회의가 열렸는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가 오후 들어서는요. 사실 정부직 회의 때는 정치인 체포 사실이 너무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직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꾸는 겁니다. 참 이거 치사한 참 창피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을 비롯한 국정원 정무직 누구로부터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지난 22일 날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조태영 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홍장원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홍장원 차장은 방첩사가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고 하지도 않았고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두세 가지가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랍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홍장원의 이제 거짓말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장원 교체와 관련해서 조 원장은요, 요거 서신에서 전 직원들에 보낸 서신에서 지난 12월 4일 날 오후에 홍장원이가 국정원장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왔는데 민감한 시기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장은 전화하지 않을 것이며 홍 차장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태영 원장은요, 홍장원과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에 교체를 건의한 것이고 입막음을 위해서 사표를 지금 돌려주는 등의 반복 없이 인사는 순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특위에서 조태영 원장은요, 제가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홍 전 차장을 쉽게 교환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도 나의 교체 건의를 승인했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뭐 올바른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